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통합 문서에다가 삽입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에 사용자 정의 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텍스트 박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요.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하고요.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시고 오토 사이즈가 있죠. 오토 사이즈는 이런 내용입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대직장인 엑셀 강의 폼 개체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글자가 왼쪽에 보면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도 역시 이 앞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안 보이죠. 글자 쓴 거. 전체적으로 글자를 이렇게 텍스트를 쓴 거를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즈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글자 크기에 맞게끔. 그래서 그 내용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속성입니다. 여기를 폴스라고 되어 있죠. 이 폴스를 tru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true로 바꿔주면 조그만하게 이렇게 바뀌죠. 여기다가 실행을 클릭해 주시면은 조그만한 게 보이죠? 여기다가 제가 엑셀 강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글자 사이즈에 맞춰서 이 텍스트 길이가 자동으로 조절되게 됩니다. 여기에 명령 단추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오토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넣고요. 하나는 사이즈를 해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폴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AU TO size true 이렇게 쓰겠습니다. 엔터 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펄스 사용하겠습니다. 펄스 FALSE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요. 여기에 텍스트 박스의 이름은 텍스트1이죠. 텍스트1인데 사이즈 true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겠죠. 텍스트 박스 2를 추가하고요. 점 찍고 나면은 메뉴에 사이즈가 있죠. 여기 보면은 사이즈 탭 워드 셀렉트 나오는데 이게 클릭하면 이렇게 되면은 오토 사이즈, 오토 탭, 오토 워드 셀렉트 이 순서대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점 찍었죠? 점 찍고 오토 사이즈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여기에 펄스와 true가 나옵니다. 여기서 true, false 있는데 우리는 지금 true니까 여기에 true를 이렇게 클릭해 주면 되겠죠. 다음 다시 false죠. false 더블 클릭해서 아래쪽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요.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는 false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 클릭하게 되면은 오토 사이즈 true가 되면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EXXL VBA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오토 사이즈 false를 하게 되면은 자, 이 상태에서 줄이게 되면은 EXI 엑셀 그렇죠? 엑셀 VBA 이렇게 나오죠. 줄여도 변하지 않는데 true로 하게 되면은 true로 바꾸게 되면은 사이즈 맞게끔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다시 픽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false 하게 되면은 또 줄여도 절대 변하지 않죠.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 하나 더 추가를 해볼까요? 하나 더 추가해서 true가 있고 false가 있는데 내가 일정 길이만큼의 이 길이를 유지하고 싶을 때 그럴 경우는 여기다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사이즈 폭이니까 옆에 쭉 가면 W로 시작하는 게 있죠. 여기 120 있죠. 120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여기에 넣게 됩니다. 사이즈 사이즈 120이라고 쓰고 더블 클릭 하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붙여놓고 점 W 치시면은
W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하셔서 여기를 120으로 바꿔 주십니다.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 클릭했을 때 오토 사이즈 true를 해놓고요. 여기다가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EXL, XL, VBA 이렇게 써주고, 만약에 오토 사이즈 false를 하게 되면은 이 값이 아무리 작아도 줄어들지 않죠? EXL 안 줄어들죠? 이때 사이즈를 원복시키고 싶다. 그럼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다시 커지게 됐죠. 텍스트 박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 하나 더 추가할까요? 자, 3개를 추가를 하고요. 여기서 제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전화번호를 쓴다고 가정하고요. 010에 1234 5678이라고 쓰고요. 전화번호가 끝났으면 자동으로 그 다음 칸으로 그 다음 텍스트 박스로 이렇게 탁 넘어가는 거죠. 또 여기다가 주민등록번호를 예를 쓴다. 50 10 10 다시 11111 이렇게 해서 자릿수가 채워지면은 자동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기능이 바로 여기 있는 오토 탭 기능입니다. 자동으로 탭 기능이 된다는 거죠. 이때는 여기에 있는 오토 탭을 더블 클릭해서 true로 바꿔 놓고요. 아무리 써도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쭉 내려가시면은 맥스 렌스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0은 무제한입니다.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수는 정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를 양을 얼마든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0은 무한대로, 무한대는 아니죠. 어느 정도 유한이지만은 쓸 수 있는 만큼 다 쓸 수가 있어요. 전화번호는 11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11로 이렇게 변경을 해 놓고요. 밑에는 숫자 4자리만 넣는 걸로 해서 또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숫자를 4개만 이렇게 넣겠습니다. 문자, 정확히 문자 개수입니다. 문자 개수. 그 다음은 여기는 뭐 특별하게 설정하지 않고요. 자, 여기는 오토 탭 기능이 true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true로 안 됐으니까 다시 true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010에 줄을 끊지 않고 들여서 볼까요? 자릿수 맞춰야 되니까 1, 2, 3, 4, 5, 6, 7, 8, 9, 10. 자, 10 했으니까 총 11개가 들어갔네요. 맞죠? 11개가 여기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4로 설정됐죠? 1, 2, 3, 4 하고 나면 자동으로 다음 텍스트 박스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오토 텍 기능 잘 쓰면은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다시 영어로 설정을 해 놓고요. 오토 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오토 탭 폴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true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TRUE true로 변경을 해주고요. 이 true를 변경해 줬을 때에 길이를 얼마큼으로 이렇게 넣어줄 것이냐 그 부분 있죠. 여기 가시면은 우리가 맥스 렌스 있죠. 맥스 렌스를 이제 가져오는 거 여기다 설정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맥스 렌스를 얼마나 설정해 줄 것이냐를 여기다 써줘야겠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여기는 길이입니다. 길이. 그러니까 LEN 탭 이렇게 쓰고요. 자, 여기에 있는 true를 U4 탭 true 이렇게 쓰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에 있는 이름이 텍스트2죠.
text2니까 text2에 점 auto 탭을 true로 하겠죠. true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true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겠죠. 복사를 하시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선 탭 기능을 넣기 전에 여기다가 설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길이를 설정해야 되니까 맥스 값이니까 맥스 max 맥스 렌스는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3을 쓰겠습니다. 3을 쓰고 auto_true를 실행을 하고요. 자, 여기는 제가 1, 2, 3 하면 자동으로 넘어오게 되죠. 1, 2, 3 여기를 다시 5로 이렇게 놔두고요. 1, 2, 3, 4, 5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오죠. 해지를 하고 싶다. 해지하고 싶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는 false로 하겠습니다. false, false.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름이 또 true니까 여기도 false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꾼 게 text2죠. text2를 가지고 와서 붙여넣고요. .au2 auto 탭을 찍고요. 는 여기를 false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실행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는 false 상태 여기 볼까요? 1, 2, 3, 4, 5, 6 내려가지 않죠?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를 3으로 바꾸고요. auto 탭 툴에서 클릭하고 1, 2, 3 하면 자동으로 넘어가죠. 여기를 역시 5를 클릭했죠. 여기를 1, 2, 3, 4, 5 하면 넘어갑니다. 근데 auto 탭 false를 클릭하고 나서 1, 2, 3, 4, 5, 6 false 해제는 되는데 더 커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렌스 길이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렌스 길이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죠.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해서 탭 여기도 넣는 거죠. 그리고 실행하게 되면은 3을 할까요? 3 눌러 놓고요. 1 auto 2를 눌러 클릭해야죠. 그리고 여기다가 1, 2, 3 하게 넘어오죠. 근데 false로 처리합시다. false 하려고 하면은 렌스 길이도 0으로 바꿔주셔야겠죠. 0으로 바꿔주고 auto 탭 false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는 1, 2, 3, 4, 5, 6 이렇게 값을 계속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auto word select입니다. false, true 상태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제가 false 상태를 두겠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는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실행 클릭하시면은 자, 이 상태에서는 더블 클릭해도 큰 차이 없고요. 자, 여기다 찍고 Shift를 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에 것 해볼까요? 네. Shift 누르고 방향키를 이동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마우스를 예를 들어 가나다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중간에 하나 찍어놓고요. 찍어놓고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마우스를 옆에 거에다가 뭐 하나 찍었을 경우에 가나다가 모두 선택이 되죠.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가 뒤에 포인트를 두시고요. 현진 모드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나에다가 찍으시면 이렇게 한 개만 선택이 됩니다. 자, 조금 더 글자를 많이 만들어 볼까요? 여기를 모두 연결해서요. 대직장이 엑셀 강의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 넣고요. 뒤쪽에다 한 칸씩 띄우겠습니다. 강의 VBA라고 하나 넣고요. 여기도 VBA라고 이렇게 넣어두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찍어 넣고요. 직과 장 사이즈 놓고 Shift 키를 누르고 제가 엑셀까지 클릭하게 되면은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밑에는 직자 사이에 두고요. 역시 어디까지? 엑셀에 셀자까지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장인 엑셀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유용한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잘 코딩할 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쭉 내려와서 하나 만들어서 오토 셀렉트 트루 하나 만들어 놓고요. 트루 폴스를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름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위에 거랑 똑같이 이름을 하나 붙여 놓겠습니다. 자, 여기다 두고 다 지웠네요. 셀렉트 true라고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false라고 하나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 3번이죠. 텍스트 3번인데 더블 클릭해서 점 auto selector를 false가 true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걸 하나 넣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false에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비오의 auto word select를 false로 이렇게 처리를 해 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 여기도 글자를 좀 넣어야겠죠? 우리가 A, B, C, B를 써볼까요? A, B, C, D, E, F, G 한거 띄우고 H, I, J, K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true로 설정을 해 놓고요. 마우스를 여기다 찍어 놓고요. 마우스를 하나 찍어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F까지 그러니까 전체가 선택이 되죠. 자, false로 선택하고요. 역시 뭐 B에다 A에다 찍어 놓고 여기 뭐 E에다가 클릭하면 역시 Shift 키를 눌렀고 마우스를 찍으니까 B, C, D, E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번엔 컬러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컬러인데 컨트롤의 배경 색깔이라든지 스타일 그리고 테두리의 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텍스트 박스를 하나 이렇게 넣고요. 좀 큼직하게 만들어 볼까요? 잘 만들어 놓고 이 텍스트에 왼쪽에 보시면 백 컬러가 있고 백 스타일 그 다음 보드 컬러 그 다음 스타일 이렇게 있죠. 여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경계선이라는 의미가 되죠. 경계선 요 경기선 요겁니다. 경계선이고 백 컬러는 요 아래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색상인데 클릭하시면은 색상표가 있어요. 색상표 클릭하신 다음에 뭐 하나 넣어볼까요? 요거 색깔을 넣게 되면 여기 예쁘게 나오죠. 그리고 또 클릭해 보시면은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인데 배경을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이냐라는 건데 요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스타일을 바꿀 수 있어요. 스타일 바꾸니까 색상이 사라지네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좀 갖다 놓고요. 자, 이번에는 컬러 색깔 중에서 여기를 제가 노란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노란 색깔 한번 바꿔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경계선 색깔을 색상표에서 빨간 색깔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빨간 색깔인데 크게 보이지가 않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을 눌러가지고 여기 싱글 모드로 해주시면은 빨갛게 이렇게 보이시는 게 보이죠? 이게 백컬러와 스타일 그리고 경계선에 대한 테두리에 대한 컬러와 스타일을 바꿔. 그러면 이 색상이라든지 이것을 바꾸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버튼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색상 바꾸기니까 여기는 컬러라고 써볼까요? 컬러. COLOR. 컬러 체인지라고 이렇게 쓰고요. 컬러. 인데, 이거는 백이니까, 백이라고 쓸까요? 그냥? 백 컬러 체인지라고 쓰고,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찍어보시면은 텍스트 1이죠. 텍스트 1을 그대로 복사를 해옵니다. 복사를 해와서 탭키 누른 다음에 거리를 좀 띄우고요. 점 누르면은 여기 이번 백컬러라고 있습니다. 백컬러. 백컬러를 넣는데 여기 도대체 무엇을 써야 되냐 그죠? 못 쓰겠죠. 저도 이거 못 외웁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색상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 오시면 돼요. 요 복사. 내가 다른 색상을 받고 싶다면 다른 색상을 하셔도 돼요.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단축되어서 이렇게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색깔이면 노란색이죠. 그래서 이제는 옐로우 색깔이면 Y, 옐로우. 그래서 그 다음 아래쪽에는 스타일은 그대로 두고요. 일단 요 색깔만 바꾸는 것만 이렇게 해볼게요. 우선은 여기 색깔을 변경하겠습니다. 노란 색깔에서 이 색깔을 이렇게 바꿔놓고요.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 색깔로 변경이 가능하겠죠. 내가 다른 색깔로 변경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는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서 이 색깔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든다고 만들고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는 텍스트 컬러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탭은 점 찍어주시면은 색깔이 이제 변하겠죠? 실행. 자, 노란색 한번, 자, 녹색 한번, 노란색과 색상이 이렇게 변경되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 같은 원리로, 같은 방법으로 해서 스타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스타일도 여기 있는 그 값을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앞에 1 있죠? 1. 다른 걸로 변경하면은 0이 있습니다. 1과 0만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백 스타일로 바꿔볼까요? 자, 요거는 쪽으로 좀 빼놓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백 스타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백 스타일로 해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텍스트 박스 1에 점 백스타일이죠? 백스타일. 여기도 마찬가지 넣어하게 되면은 여기 값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스타일도 있고 이런 스타일도 있죠. 우리 해봤죠. 지금은 스타일이 지금 이런 스타일인데 일단 하나 넣겠습니다. 자, 넣고 두 번째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아래쪽에다가 복사해서 하나 넣겠습니다. 넣고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똑같이 여기 있는 걸 복사를 해서요. 는 여기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로 바꿔볼까요? 이걸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두 개를 붙여 놓겠습니다. 상태에서 실행하게 되면 스타일이 이렇게 변경이 되죠. 스타일이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백 스타일 바뀌어도 잘 보면 색깔이 보이죠. 색깔이 보이니까 요거는 어떤 색상을 쓰냐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확연하게 보일 때가 있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색을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좀 빼놓겠습니다. 이렇게 빼놓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백스타일 백컬러 스타일 했으니까 요 경계선도 해야죠. 경계선인데 그 전에 요 스타일을 요 숫자 앞에 1을 써도 돼요. 써도 되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요거죠. 여기 이거 네. 여기를 1로
이렇게 변경하셔도 돼요. 가볼까요? 실행 스타일 바꾸고 다시 1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니까 그렇게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이런 숫자들을 이러고 이런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경계선이죠. 경계선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걸 그대로 하나도 가져올게요. 타일 뽑아오고 이렇게 집어넣고요. 여기에 대해서 복사 이렇게 넣겠습니다. 빽하려라는 거는 아니니까 타일 이렇게 해주시고 또 스타일로 바꿔주시고 컬러 체인지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우선 체인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름을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편의상 여러분 그대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 txt bux 1점 찍으시고 여기 컬러 있죠? 컬러를 넌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위에서 옐로우가 있었으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복사해서 이렇게 옐로우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옆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러가지 색상이 있는데 파란 색깔 해볼까요? 파란 색깔. 그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블루인가요? 블루? 블루. 다크 블루인가요? 다크 블루.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체인지. 어우,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옐로우라서 잘 안 보여요. 옐로우라서. 자, 그러면은 체인지를 약간 타일 잘 안 보이네요. 자, 레드로 바꿔볼까? 레드. 자, 여기를 레드로 바꾸겠습니다. 레드. 복사해서 여기를 레드로 이렇게 넣습니다. 실행하셔서 컬러 체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체인지하면 색깔이 약간 빨간 색깔 나오죠. 그리고 블루. 이도 잘 다크라 잘 안 보이는 다크, 약간 다크 블루 계통이라서 이렇게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도 마찬가지죠. 스타일도 여기에 기본 스타일이 1이 있고요.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0과 1이 있죠. 0과 1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점 스타일 0도 있고 1도 있는데 우리 0 써볼까요? 0 하나 넣고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는 (1) 넣고 실행해서 스타일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약간 어떤 색깔이 너무 노란가요? 빨간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레인지하고 여기에서는 컬러를 스타일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요. 여기에 어떤 이제 기본적인 값들을 엑셀과 연동해서 나타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여기다가 찍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엑셀 VBA 이렇게 써서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값을 엑셀에서 있는 값을 가져오게끔 하는 건데요. 여기를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A1에다가 엑셀 VBA라고 쓰고요. 여기 있는 값을 여기로 쏙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쏙 가져오는 거. 자, 기존에 있는 값은 제가 이걸 쓴 거는 삭제를 하고요. 자, 클릭하시면 여기 보면은 컨트롤 소스라고 있습니다. 컨트롤 소스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A1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에 엑셀 소스 엑셀 VBA가 나타나죠. 자,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엑셀 VBA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컨트롤 팁 텍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값을 하나 써볼까요? 시트 ct1 a1 밸류 이렇게 쓰시고 실행을 하죠. 실행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올리면은 시트1 a1 밸류라는 값이 나타납니다.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 풍선과 같은 역할을 하죠. 시트1에 있는 A1 셀에 값을 넣으세요. 이렇게 쓰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시트1에 있는 A1 셀에 값을 넣으세요라고 풍선 도움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텍스트 박스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위쪽에는 이름을 넣고요. 자, 여기다가 하나 넣어볼까요? 이거는 name. 아래쪽에는 폰 번호를 넣을까요? 폰 번호. 그래서 폰 넘버를 넣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름을 꼭 써야지만 그 다음에 폰 넘버가 활성화되게끔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값이 들어가야지만 여기에 폰 넘버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자, 지금은 이상 값을 쓰지 않고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값을 숫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값을 쓰지 않으면 여기가 입력되지 않게끔 막아버리는 거죠. 그는 여기에 텍스트 네임에다가 더블 클릭하시면 change가 나오죠. change에서 여기 값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여기가 활성화되는 거죠. if 만약에 텍스트1이 땡땡이면,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으면 땡땡이고 else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실행하고 and if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것과 같지 않다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를 실행하는 거죠. 실행한다는 거는 요 텍스트 2죠? 텍스트 2를 는 점 enable을 false 처리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true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true로 처리하고요. 근데 처음에 실행할 때부터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false로 되어 있어야죠.
아예 그냥 실행이, 여기는 입력 자체가 안 되게끔. 지금은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값이 없는데 불구하고 숫자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여기에 값이 없으면 여기 사용할 수 없게끔 해야 되니까, 여기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폼을 찍고요. 폼이 로드될 때, 처음 실행될 때, 이니셜라이즈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실행이 되거든요. 실행되는데 여기다가 여기 붙였습니다. 실행될 때부터 폴스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하게 되면은, 자, 클릭하게 되면은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 값을 쓰지 않으면은 여기를 클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Korea, 코리아라고 쓰고, 토리 쓰고, 1, 2, 3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 값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은 여기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개라도 써놓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 값을 쓸 수 있겠죠. 자, 텍스트 박스를 몇 개 만들어 놓겠습니다. 텍스트 박스 하나, 둘, 셋, 뭐 4개 정도 만들어 놓을까요? 텍스트 박스 4개를 만들어 놓고요. 이걸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 눌렀을 때에 이 텍스트 박스에 어떤 값을 놓고 나서 자, 여기다가 1, 2, 3, 4를 써 놓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탭 키를 눌러보면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기본적으로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렇죠? 순서가 되죠. 근데 선택이 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엔터 필드 있죠? behave라고 있는데 여기를 0으로 설정됐지. 0으로 되어 있는데 바꿔볼까요? 여기는 1로 바꾸고요. 여기는 다시 0, 여기는 다시 또 1 바꾸겠습니다. 여기는 0, 여기는 1, 여기는 다시 0, 여기는 다시 1 이렇게 설정해겠습니다. 기본이 여기죠. 기본은 여기다 실행 눌러놓고 여기다 1, 2, 3, 4 쓰겠습니다. 1, 2, 3, 4, 5 복사해서 붙여놓겠습니다. 붙여놓고 이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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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그죠? 이렇게 전체를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이제 0으로 돼 있어서 디세이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텍스트 박스를 딱 넣게 되면은 기본이 이렇게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0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보셨던 거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텍스트 박스를 2개 만들겠습니다. 하나 또 만들고요. 2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값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살짝 키워주시고요. 여기에다가 값을 넣고 드래그해서 옮기는 겁니다. 실행을 해서 여기다가 ABC를 ABCDEF라고 쓰고 나서 여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일로 옮기려면 안 옮겨지죠? 안 당겨집니다. 이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긁어다가 가져오게 하는 방법은 여기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드래그라고 있습니다. 드래그 behave인데 이 부분을 클릭해서 1로 바꿔주세요. 1로 바꿔주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A, B, C, D, E, F라고 쓰시고 더블 클릭하시면은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죠? 마우스 포인트 바뀌면서 긁어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죠? 더블 클릭하면은 넣을 수가 없어요. 다시 여기는 한글이라고 쓰시고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렇게 드래그가 가능하죠. 텍스트 상자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폰트를 이제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폰트는 여기에 굴림체라고 되어 있죠. 굴림체가 되어 있어
여기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굴림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뭐 둥근 헤드라인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PC 안에 여기서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글자 크기 사이즈도 바꿀 수 있고요. 치소선 줄 하나 쫙 끊는 거죠. 치소선 밑줄은 아래쪽에 줄을 끊는 거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여기를 실행하게 되면은 KOREA 그럼 여기 치소선 줄도 있고 밑에 밑줄도 생기죠. 다시 가서 헤드라인 가서 치소선을 삭제를 하고요. 밑줄만 남겨놓고요. 기울임도 가능합니다. 기울임, 굵은 기울임도 있고요. 확인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기다가 KOREA 코리아 이렇게 나오세요. 여기 폰트 밑에 보면은 정경색입니다. 정경색인데 여기 색상을 이제 빨간 검정색으로 있죠. 흑색으로 여기를 색상을 약간 녹색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녹색으로 실행 하고요. 여기에 KOREA 코리아 이렇게 녹색 그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하이트 높이인데요. 23으로 되어 있네요. 24로 되어 있는 24를 50으로 바꿔볼까요? 엔터 치면은 이 사이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폭은 어떻게 조절하나? 폭은 쭉 내려오셔서 있죠? 여기 168로 되어 있나요? 168인데 이거를 300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조절이 됩니다. 아래쪽에는 헬프 컨택트 아이디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움말 번호 같은 거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그 이름이 있겠죠. 있고 .chm 파일로 보통 되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말을 사용할 때 여기다가 아이디 번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값을 여기다가 입력할 때 A, B, C, D라고 나오고 엔터를 치거나 하면은 넘어가잖아요. 여기 값을 그 밑에 칸으로 이렇게 내리는 방법이죠. 쭉 썼을 때는 옆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 이게 멀티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클릭하시고 멀티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멀티라인 펄스가 되겠죠. 여기를 true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와서 여기다 값을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렇게 넘어오죠. 펄스 넘어옵니다. 이때 엔터를 통해서 다음 걸로 이렇게 넘어오고 싶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엔터 키 비헤이브라고 있습니다. 엔터 키 비헤이브인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펄스가 되어 있습니다. 펄스 여기를 true로 바꾸게 되면요. true로 바꿨을 경우에는 실행 후에 여기다가 A, B, C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다음 걸로 넘어와요. 이렇게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걸로 넘어갈 때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엔터 치면 이렇게 넘어오죠. 이럴 때는 탭으로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거든요.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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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이렇게죠?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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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근데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넘어오다가 여기의 설정은 엔터가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만 여기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컨트롤 간에 이동할 때는 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문이 먼저 들어가죠. 한글이 먼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클릭하시고 IME 모드가 있습니다. IME를 가서 지금 노 컨트롤 되어 있는데 여기를 한글로 바꾸시면 돼요. 한글로. 그래서 뭐 알파벳 또는 한글 이걸 눌러볼까요? 한글 눌러서 실행하게 되면은 카나다라 이 한글이 먼저 들어가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이제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한글이나 영문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선택할 것이냐 우선순위 정할 때 이렇게 IMA 모드로 하시면 되고요. 이걸 만약에 조금 응용해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ID 같은 경우 넣을 경우에 아이디는 보통 한글로 되어 있지 않고 영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수로 한글로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영문만 쓰게끔 이렇게 메시지를 띄울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이름을 하나 넣어줄까요? 그래도 여기다가 ID 해서 ID는 영문으로만 ONL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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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English라고 쓰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change가 나오죠. change 될 때마다 확인하는 거거든요. 호출하게 됩니다. 박스 눌러서 IME 모드가 여기죠. IM 모드. 이 IM 모드가 무엇인지 보겠죠. message box 박스 들어가서 어떤 IM 모드가 나온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 if문을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A를 10번 나오죠. 10번. 한글은 10번이네요. 영문으로 들어가면은 A. 영문은 B네요. 8번이네요. 8번. 자, 8번입니다. 자, 10번과 8번. if 만일에 여기 있는 값이 10번이면 뭐 물론 선택해도 됩니다만 그냥 10번이죠. THE면 이거 한글 상태죠. 한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메시지 BOX 띄워서 only ENGLISH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ELSE 그렇지 않으면 그냥 AND IF 이렇게 끝내면 되겠죠.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한글 쓰시면 only English 쓰세요 라고 나죠. 그래서 바뀔 때마다 나오니까 여기다가 ENG 엔터 치게 되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죠. 여기다 뭐 한글만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는 8번 이렇게 써주면 되죠. 8번 only KOR EAS 코리아 실행해서 여기다가 바로 나오죠. only 코리아 땄으니까 여기다가 엔터. 특별한 게 문제 없죠? 이렇게 이용해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또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는데 더블 클릭 하면은 자동으로 앞전에 있던 이 선택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근데 그대로 남겨놓고 싶을 때 하는 건데요. 이 속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를 true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false로 바꿔볼까요? false로 바꾸고 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더블 클릭. 자, 여기는 그대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가 되죠. 높이 20, 넓이 20. 넓이는 조금 더 줄까요? 50 정도 주고요. 위치는 현재 위치에서 20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위치도 20 정도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경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실행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폼의 이름은 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의해 뒀고요. 첫 번째 텍스트는 높이, 두 번째는 넓이, 세 번째는 위치 탑, 그리고 네 번째는 위치 레프트라고 이름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버튼은 변경이라고 이름을 정의를 해 놨습니다. 우선 이 텍스트 박스를 가지고 이동하고 크기를 조절할 텐데요. 여기에 높이 있죠? 여기는 높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하이트인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HEIGHT라고 있는데 여기 값을 조금 조절하면요. 이제 15로 바뀌죠. 15. 그리고 좀 크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드는 이제 78. 여기 있는 값은 78로 돼 있죠. 여기를 폭을 넓히면은 120으로 변경됩니다. 자, 여기 이제 높이와
폭은, 넓이는, 높이와 넓이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위치 값은 여기 탑이라고 있습니다. 탑 10이라 적혔는데 위치를 조금 위로 이동해 볼까요? 위로 이동하면 0이 납니다. 맨 위에. 그러니까 이 유저폰에서 이게 보이죠? 이 테두리까지 딱 위치가 맨 위가 0이 되고요. 그리고 레프트가 있는데요. 레프트 지금 현재 90이죠. 90인데 이쪽을 바짝 붙이면은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 끝과 맨 위쪽을 봤을 때에 탑은 현재는 0이 되고요. 레프트도 역시 0이 됩니다. 여기서 이동하게 되면은 탑에서 거리, 왼쪽 끝에서부터 앞쪽에서부터 거리를 이렇게 여기는 이 박스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라고 써주고요. 여기에 높이니까 하이트를 10으로 주고요. 역시 박스에 대해서 폭을 역시 똑같이 1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위치가 이동되는 걸 크기가 10대 10 이렇게 정확히 1대1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높이의 값을 넣었을 때의 변경에 따라서 이 값에 따라서 변경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값은 높이와 넓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높이, 여기는 넓이라고 쓰겠습니다. 값이 안 들어가면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값을 꼭 넣도록 지금 이제 실습할 때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20을 넣고요. 넓이를, 여기는 넓이를 40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변경을 하게 되면 사이즈가 변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80 정도 해볼까요? 80으로 하고 변경하게 되면 사이즈가 변경이 됩니다. 이번엔 탑의 위치와 레프트의 위치에 따라서 변경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위치 탑, 여기는 위치 레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스라고 이름을 써주고요. 그리고 탑은 위치 탑이라고 써줬고요. 그리고 박스 점 레프트는 위치에 LEFT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고 높이는 제가 10으로 쓰고요. 넓이는 100으로 크게 해보겠습니다. 위치는 역시 20으로 하고요. 역시 레프트도 20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쯤에서 이렇게 길게 나타나겠네요. 자, 변경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높이 20, 넓이 20. 넓이는 조금 더 줄까요? 50 정도 주고요. 위치는 현재 위치에서 20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위치도 20 정도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경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실행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ABC 그리고 777이 들어가면 로그인 하면은 로그인 되었습니다 나오고요. 로그인이니까 첫 번째 아이디가 있어야겠죠. 텍스트 박스로 아이디라는 추가했고요. 패스워드로 해서 암호라는 이름으로 하나 텍스트 박스 추가했습니다. 커맨드 버튼은 로그인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를 했고요. 폼의 이름은 로그인이라고 해서 전체 폼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여기는 폼이니까 로그인 폼이라고 쓰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또 충돌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로그인 눌러서요. 자, 우리는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은 이 폼에서 아이디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패스워드, 그러니까 암호를 가져와야 되네요. 자, 로그인 가져와서 암호와 아이디와 암호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비교를 할 거고요. 조건에 따라서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비교 결과에 따라서 맞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메시지 창으로 하나 띄우겠습니다. 메시지 창 하나 띄워서 박스를 띄워서 로그인 되었습니다.
습니다 라고 이렇게 창을 띄우게 됩니다. SE 그렇지 않으면은 암호 또는 패스워드죠. ID 또는 패스워드가 암호가 틀렸습니다 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if 만일의 조건 어떤 거죠? 암호죠. id죠. id를 가져왔는데 id와 비교합니다. 우리는 id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abc라고 하나 넣고요. 소문자 쓸까요? abc 쓰고 or 또는 and죠. and 그리고 암호가 있는데요. 이때 암호는 우리가 777로 할까요? 777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면은 로그인 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이렇게 띄워주고요. 근데 메시지 띄우려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줘야겠죠. 그리고 ELSE 그렇지 않으면은 메시지 박스를 띄워서 자, 암호 아이디와 암호가 틀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and if로 끝나죠.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와 777만 띄우는 거네요. 자,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는 ABC 그리고 777이 들어가면 로그인 하면은 로그인 되었습니다 나오고요. 패스워드가 만약에 틀릴 경우에는 자, 로그인하면 암호가 틀렸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만약에 암호까지 맞는데 패스워드가 아이디가 만약에 이렇게 틀렸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암호가 틀렸습니다. 아이디와 암호가 틀렸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ABC를 쓰는데 여기 패스워드가 숫자가 그대로 보이죠. 노출되니까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표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속성을 사용하는 건데요. 자,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고 나서 쭉 내려보면은 패스워드라고 해서 CHAR 이렇게 붙이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보통 많이 쓰는 이렇게 백설표를 하나 넣어주고요.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실행을 하면 여기는 A, B, C를 넣었지만 여기는 7을 3개를 볼까요? 하나, 둘, 셋 쓰면은 이게 백설표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하면은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다른 걸로 변경할 수 있느냐? 자, 볼게요. 여기 패스워드 여기를 우리가 999로 한번 해볼까요? 9로 할까요? 9 숫자 9로 하고 엔터 치고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하고요. 여기에 ABC 넣고요. 여기는 제가 777을 넣겠습니다. 777. 근데 나타나는 거는 999가 나타나죠. 그리고 로그인 하면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나타납니다. 자, 여기는 패스워드에 나타내고자 하는 문자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 문자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섯 글자만 들어가고요. 패스워드도 이렇게 넣게 되면 딱 3개까지만 들어가도록 아이디가 만약에 5개까지만 딱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여기 가시면은 맥스 렌스가 있는데요. 맥스 렌스가 0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 들어갈 수는 최대 1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숫자는 문자 수만큼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5개만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5를 써주고요. 패스워드도 우리는 3까지만 넣겠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도 역시 길이를 3까지만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두고요. 그러면 아이디는 5개, 패스워드는 3개까지 들어가겠죠? 자, 실행을 하겠는데요. 패스워드는 기존에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는 A, B, C, D, E, F를 누르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딱 5글자만 들어가고요. 패스워드도 이렇게 넣게 되면
딱 3개까지만 들어가도록 한계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ABC, 여기는 비밀번호가 777이니까 이렇게 놓고요. 로그인하면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숫자 개수를, 문자 개수를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느냐,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맥스 렌스를 이렇게 숫자를 넣어주면 설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한계를 없을 경우는 0으로 이렇게 세팅하게 하면 그 한계를 5개, 6개 이렇게 제한을 하지 않고 넣을 수만큼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죠. 자, 클릭해보면 아이디의 값이 지금 보면 스크롤바에 0으로 되어 있죠. 현재 0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고요. 여기 라인도 멀티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 라인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디를 실행을 해서 넣어 볼게요. 숫자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오죠. 자, 넣게 나오는데 위쪽에 보면은 여기 A, B, C, D부터 쓰는데 여기 아래쪽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보기가 힘들죠. 그럼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다시 들어가서 아이디를 클릭해 놓고요. 이게 여기에 있는 것을 버티컬로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버티컬을 클릭하고 실행하고 여기를 AA를 쭉 넣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스크롤바가 생기죠? 이렇게 스크롤바를 생기게 하는 특성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스를 클릭해 놓고요. 제가 여기를 일단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옆으로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멀티라인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라인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는 폴스로 해놓고요. 실행을 하고요. 옆으로 쭉 가게 되면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이거를 적절히 잘 이용하시면은 작은 화면 내에서 보시는데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경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다음은 탭입니다. 탭. 여기 보면은 우리가 클릭하게 되면은 탭의 인덱스 값이 여기는 3번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클릭해 보면은 여기 역시 2번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1번입니다. 그러니까 0, 1, 2, 3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네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고요. 탭 키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누르면은 뭐죠? 이렇게 탭 누를 때마다 이렇게 위치가 바뀌죠. 이거를 직접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내려와서 탭에 있는 값의 인덱스 값을 여기를 3번으로 바꿔볼까요? 3번 엔터 치게 되면은 여기는 0번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 당연히 1번으로 한 칸씩 당겨졌죠. 그리고 여기는 3번으로 바뀌었네요.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0번이기 때문에 로그인이 먼저 이렇게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오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보기에 가면요. 탭 순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꾸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제 조금 전에는 로그인이 이 창이 1번이었죠. 다시 우리가 아이디를 한번 올려볼까요? 아이디를 올릴까요? 위로 이동, 그 다음 반대로 암호를 두 번째로 올리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세 번째. 그랬죠? 하나, 둘, 셋 반대로 가네요. 확인 눌러놓고 실행하게 되면 탭키 누르면은 반대로 이제 실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탭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도구 모음의 보기에 가면은 여기는 탭 순서를 가지고 변경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띄워서 탭 누르면은 여기로 넘어가질 않아요. 자, 넘어가질 않죠? 다음은 탭 키 중에서 여기 보면 아래쪽에 탭 키 behave라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false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넘어가죠. 자, 탭 누르면은
각각의 그 개체별로 이동이 됩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 아이디를 쓰다 보면은 아이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아이디 때는 별로 쓸 일이 없겠지만 글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탭만큼 이렇게 거리를 띄우고 또 써야 되는 경우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 안에서 사용 가능하게끔 설정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탭 비헤이버입니다.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요, true로 바꿔 놓고요,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먼저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탭 누르면 로그인 넘어죠? 탭 넘으면 아이디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탭 누르면은 탭 거리만큼 이렇게 띄워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탭키 비헤이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탑 있죠? 탭 스탑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한번 클릭해 놓을까요? 자, 눌러 놓고요. 탭 스탑이 보통 이제 true로 되는데, 여기 false로 놓고 실행하겠습니다. 자, 탭 키 눌러놓고 탭 누르고 또 다시 탭 누르면은 여기로 넘어가질 않아요. 자, 넘어가질 않죠? 그죠? 이렇게 적절하게 또 탭 스탑 기능도 속성도 사용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